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삼국지 여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삼국지는 시간 날 때 종종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56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처럼 진지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가볍게 삼국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포를 파헤쳐 볼 텐데요. 여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코웨이 삼국지 게임이었죠.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다 해봤을 게임이죠. 그때는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하고 그 친구 동생 둘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경을 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화면에 무슨 사각형이 여러 개 움직이는데 그 사각형에 숫자가 적혀 있고 부지직 소리 나고 번쩍번쩍 거리면서 공격하는데 되게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친구한테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국지2였습니다. 여러분 삼국지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슈퍼 패미콤이라는 게임기를 TV에서 연결하는 거랑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로 하는 거. 슈퍼 패미콤과 컴퓨터의 그래픽이나 장수 일러스트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슈퍼 패미콤 그래픽과 일러스트가 훨씬 좋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슈퍼 패미콤인데 요 보이시는 이 팩을 이 오락기 여기 홈에 딱 꽂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요걸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은근히 컴퓨터로 이 삼국지2를 접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슈퍼 패미콤의 일러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수 일러스트인데 요거 슈퍼 패미콤으로 하신 분들은 익숙하죠? 근데 아마 PC, 컴퓨터로 삼국지2를 하신 분들은 이 일러스트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인물이 여포입니다. 여기 공손찬, 장비, 관우, 그리고 요 조조가 있고 손견, 유비, 동탁이 있죠. 이 여포, 이 얼굴만 봐도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했죠, 게임상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국지를 해보게 되었는데 무력, 지력, 매력 등 장수들 능력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포는 무력 만땅 100으로 최고인 겁니다. 100이죠. 여기 관우하고 장비는 99였죠. 저는 유비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맹장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여포만 만나면 깨지는 겁니다. 특히 여포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쳐들어갔을 때는 전투가 굉장히 어려웠죠. 쳐들어갔는데 여포가 만약 성을 지키고 있으면 그냥 계속 처참하게 깨지는 거죠. 자, 보시면 삼국지2 전투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숫자 100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부대죠. 각 부대고 여긴 76, 75, 72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여기 좀 희미하지만 보이시죠? 여기가 성이거든요. 이 성에 여포가 만약 싹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관우, 장비, 조은, 뭐 황충 다 갖다 붙이고 때려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때리면 여포는 피가 1 깎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깎일 때가 있고 때리는 우리 편이 한 번에 우리 쪽이 적게는 3, 4, 많게는 5, 6씩 피가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5대장군 다 데리고 쳐들어갔다가 여포한테 계속 박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포는 삼국지2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포가 세더라도 5대장군을 다 끌고 갔는데도 계속 깨진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포를 칠 때는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깨진 후에 3, 4번째 겨우 승리하고는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여포를 멸망시키고 우리 장수로 등용해도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놈이 툭하면 배신을 때리는데 특히 전쟁터에 나가서 배신하면 대책이 없죠. 삼국지2가 여포에 대한 고증을 너무 잘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포를 10년 동안 후방 시골에 일 안 시키고 짱박아 둔 뒤에 전쟁터에 내보내면 배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어린 마음에 순진해서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여포를 일 안 시키다가 그 후에 전쟁터에 데리고 갔죠. 역시 여포는 여포인지라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든든하더라고요. 천하무쌍을 찍으면서 적군을 박살내는데 한참 기분이 좋았죠. 근데 여포군 사각형의 불빛이 약간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 100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사각형이 여포라고 치면 이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약간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수가 배반한다는 표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배반하더니만 우리 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완전히 깨졌죠.
그 후로는 여포를 포로로 잡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 삼국지를 알려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여포가 원래 이렇게 세냐고. 그 친구는 당시 책으로도 삼국지를 읽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소설 삼국지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포가 유비, 관우, 장비와 3대1로 싸웠는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봤죠. 게임 속 장수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당시 저나 친구들은 삼국지 연의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었을 때거든요. 읽어보니 여포가 3대1로 유관장 삼형제와 싸우긴 했는데 이긴 건 아니고 패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래도 그 용맹이 대단하긴 했죠. 3명이랑 붙은 거니까. 그 뒤에도 계속 읽어보니까 조조의 맹장들인 허저, 전위, 허우돈 등등 6대1인가 7대1인가 싸웠는데도 여포가 대단한 무력을 뽐내는 겁니다. 아, 이래서 여포가 무력 100 만땅이군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진수의 정사 삼국지가 번역되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여포전을 읽었었는데 꽤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희에 비해 무력이 별로인 거예요. 물론 잘 싸우긴 했는데 연희처럼 극강은 아닌 거죠. 중국에서는 광마력으로 인해 1900년도 초중반부터 삼국지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늦게 정사 삼국지가 출판되고 나서 삼국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 붐이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총나라 인물들의 평가가 낮아지고 대신 위나라 인물들의 평가가 높아지는 등 인물들의 평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근데 유독 여포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포야말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사를 가지고 이 인물은 거품이야, 저 인물은 과장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유독 여포만큼은 연의의 여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포만큼은 뭔가 재평가에 제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보통 관우나 제갈량, 조운 등이 나관중에 의해 미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관우는 미화되긴 했지만 실제 무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삼국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죠. 제갈량도 미화되긴 했지만 실제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명재상 아닙니까? 조운이야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여포는 정사와 연의를 비교했을 때 진짜 미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포야말로 나관중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로는 무력입니다. 여포의 무력은 분명 당시 꽤 명성을 날리긴 했습니다. 정사를 읽어봐도 그건 사실이고요. 기록에 보면 여포가 기마대를 이끌고 장현군을 돌격해서 진지를 부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마대를 잘 이끌었던 거죠. 또 원소가 여포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원소군 군사들이 두려워해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진궁이 여포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포는 장사라서 앞에 적이 없는 듯이 잘 싸운다 라고 말하죠. 또 여포는 동탁의 부하인 곽사와 일기토를 벌여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역사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죠. 물론 곽사가 얼만큼 무용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포가 승리를 했습니다. 또 기마술이 능해서 여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장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것이 여포가 관우, 장비 등의 맹장들을 압도할 만한 근거가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격해서 적을 쓸어버리는 관점에서는 여포보다는 삼국지 후반의 문왕, 정봉의 포스가 더 후덜덜하죠. 문왕이나 정봉이야말로 진짜 무쌍을 찍었었죠. 또 적들이 무서워했다는 관점에서도 여포보다는 관우나 장료가 더 대단했죠. 관우가 원소군 안으로 혼자 돌격하고 알량을 베었을 때 원소군 중에서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장료는 아시다시피 오나라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을 정도로 오나라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또 일기토에 관해서도 곽사를 이긴 여포보다 총대장 알량을 베어버린 관우의 무용이 더 돋보입니다. 또 누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우가 달려오니까 알량이 누군가 보려고 하다가 방심해서 목이 따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불어 여포의 무용을 칭찬한 사람은 진궁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진궁이 여포가 싸움을 잘하는 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여포의 무용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그리 많진 않죠. 그러나 관우, 장비, 마초 등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적국인 조조의 부하들에게 무용이 뛰어나다라고 혹은 만인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곽가, 정우,
또 온회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정사 기록에서는 이들의 무용이 대단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나라 주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관우 장비의 용맹을 탐내서 자기 수하로 부리고 싶다고 말했죠. 진수 같은 경우는 여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팔 힘이 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사의 열전들을 읽어보면 이름 있는 장수들에 대해 평가할 때 팔 힘이 다른 사람에 비해 세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진수가 맹장들을 평가할 때 흔하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표현인 거죠. 자, 이것을 보더라도 연희애처럼 유독 여포가 다른 장수들을 압도할 만한 무력이 있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데 그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 반드시 용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싸움은 잘하지만 용맹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력과 용맹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용맹이란 뜻이 겁이 없고 용감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포는 싸움은 좀 하지만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손견의 군대하고 붙을 때 손견의 군대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여포는 손견의 위용에 겁을 먹고 적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도망을 친 이력이 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 꺾어 놓은 거죠. 그 이후에 동탁이 여포를 홀대하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거든요. 창을 집어 던진다거나 막대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포의 이런 용맹하지 못한 모습, 의외로 허당 같은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또 여포는 한맹이라는 부하장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압하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겁을 하고 그냥 화장실로 도망가서 화장실 벽을 밀어뜨리고 도망갔죠. 이는 자기 부하였던 장료와도 한참 비교가 되죠. 장료도 여포와 같은 군 내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고 대담하게 처신을 해서 반란을 평정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장료가 더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진짜 여포에 대한 미화가 심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나관중은 그를 완전 로맨티스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여포는 동탁의 애착과도 쿵짝쿵짝하고 또 부하들의 아내를 건드리는 등 아주 막장 인간이었거든요. 여자라면 자기 상사의 여자건 부하의 여자건 가리지 않는 거죠. 뭐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나? 암튼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초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랑꾼 그 자체로 묘사되어 있죠. 물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삼국지 연의를 더 재밌게 만들긴 했죠. 한마디로 실제의 여포는 싸움만 좀 하는 전혀 매력이 없는 인물인데 나관중의 신필로 인해서 천하무쌍의 사랑꾼으로 변모해서 오늘날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미친 용맹으로 유관장 삼형제와 맞짱 뜨질 않나, 적토마를 타고 날아다니질 않나, 최고의 미녀 초선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질 않나. 진짜 과장이 심하죠. 이 정도면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로 둔갑한 거죠. 그렇다면 나관중은 왜 여포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격상시켰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나관중이 유비 패밀리를 격상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이 유비이고 또 나관중이 촉한 정통론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유비 패밀리를 띄워주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여포냐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관중은 그냥 여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호감이 갈 때가 있죠. 아니면 나관중은 여포라는 캐릭터를 조금만 각색하고 미화시키면 소설 삼국지가 훨씬 재밌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띄워준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나관중은 좋고 싫음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띄워줄 사람은 확실히 띄워주고 죽일 사람은 확실히 죽여놓잖아요. 그래서 여포를 확실히 띄워준 거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유를 보세요. 나관중이 주유를 얼마나 죽여놨는지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주유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나관중은 그냥 여포에 대한 팬심으로 띄워줬던지 아니면 이 여포라는 인물이 띄워주기만 하면 소설이 더 재밌겠다 그런 목적으로 여포를 격상시켰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심심풀이로 여포에 대한 등급을 좀 매기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짜 심심풀이입니다. 진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포의 무력을 평가하면 S급이 최고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포는 S를 주기에는 조금 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A를 주기에는 또 너무 짠 것 같아서 저는 S와 A의 중간급인 A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고 싶고요. 용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력과 용맹은 다르다고 평가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용맹은 저는 B를 주고 싶습니다. 하도 도망친 이력이 많아서 B로 주고요. 자, 통솔 같은 경우는 저는 여포가 훌륭한 장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솔 부분에선 그래서 C를 주겠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여포가 부하들을 통솔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만큼 장군으로서 대장으로서는 졸장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경우는 D를 주겠습니다. 최하위 평점입니다. 배신도 잘하고 또 간음도 잘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 편파적으로 대하고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포란 인물은 나관중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격상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심심풀이로 한번 읊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다시 남북조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